여기서도 코로나19가 일으킨 양극화를 볼 수 있죠. 실제로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갔다라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네, 김광수 소장입니다. 네, 자영업자 관련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자영업자 문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영업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본 게 이제 소매 판매 동향입니다. 통계청이 소매 판매 동향 통계 자료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간단히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제 2015년부터 이제 2020년 올해 7월까지의 그 상품별 소매 판매액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상품별로 소매 판매액은 점선을 보시면 저게 이제 6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18년까지 그래도 쭉 늘었다가 2019년에 들어와서 멈췄죠. 멈췄다가 2019년 후반에 약간 반짝했다가 2020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쭉 이제 떨어지고 있죠. 2015년에 소매 판매액이 한 32조 원, 월로 치면은,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한 40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월 32조 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 한 400조 원 정도였는데, 쭉 늘어나서 2018년 말에는 월 4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죠. 연으로 치면 한 480조, 500조 원 정도로 늘어난 거죠. 소매 판매액이 500조 원 정도로 늘어났다가 2019년에 이제 그렇게 좀 멈췄다가 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어서 다시 월 한 38조 정도, 40조가 못 되는 정도로 줄어들고 있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치면 소매 판매 증감률을 보면은 2018년부터 이제 사실은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둔화돼서 2019년에는 2016년 7년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죠. 증감률이. 보통 한 3%, 연 3% 정도 소매 판매액이 증가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2015, 16, 17 이때는 뭐였냐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예요. 그러다가 2017년 8년에 그 뭡니까 이제 한한령 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멈추기 시작하면서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2018년부터 그 영향이 나타났다라고 봐야죠. 겹쳐서 나타났다라고 봐야죠. 쭉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2019년에는 한 이제 절반 정도였다가 2020년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 상반기 전체로 보면 작년 상반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으로 치면 월 40조 원 정도 치면은 연으로 치면은 480조, 5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500조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제 그 40조 원이 안 되고 한 38조 원이니까 한 450조 원 정도라고 봐야 되나? 38조면은 380조에서 한 45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올해도 한 소매 판매액이 한 450조 정도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한 얼마 정도 됐나요? 40만 원씩 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치면 20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450조 원 정도에서 20조 원을 지원해서 소매 판매액이 늘어났다라고 그러면 450조 원 가운데 20조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 한 8조 원 정도 또 쏟아붓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50조 원 정도에서 한 30조 원 이제 합쳐서 이것저것 합쳐서 30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소매 판매액은 420조 원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원금으로 한 30조 원 보태서 450조 원 정도 만약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서 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500조 원, 그러니까 2018년에 500조 원이 에서 줄어든 거죠. 지금 명목상으로도 지금 줄어든 거죠. 줄어든 데서 더 줄어들었고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커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소매 판매 중에서도 어디에 조금 더 보탬이 됐느냐, 어느 쪽에 더 많이 보탬이 됐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이제 상품의 구성을 내구재하고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크게 이제 나눠보면. 내구재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구재고, 준내구재는 뭐죠? 뒤에 있는데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오락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준내구재고 그 다음에 비내구재는 음식용품이라든지 자동차 이렇게 주유소 휘발유 넣는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뭐 일용 잡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내구재죠. 보면 2000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뭐가 많이 늘어났나요? 내구재가 확실히 많이. 예, 줄어든 것은 비내구재하고 준내구재가 줄어들고 내구재가 늘었죠. 그러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갔다라는 제품이나 예, 내구재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죠. 왜냐면은 아니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누가 40만 원 갖고 자동차 사요? 말이 안 되는. 그건 아니겠죠. 네네네. 가구당 이제 40만 원씩 줘서 뭐 3인 가구면 120만 원 받을까? 1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나 세탁기나 그다음에 뭐 가구나 아니면은 어떤 그 부엌 살림용 이런 그릇 식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오히려 저기 내구재 소비가 줄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줄면은 내구재 소비를 줄이고 당장에 필요한 생필품만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요. 보면은 준내구재는 확 줄고, 준내구재 같은 경우는 월 9조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7조 원까지 떨어지고 있죠. 비내구재 같은 경우도 21조 원을 넘었던 것이 한 20조 원 정도로. 비내구재는 어떻습니까? 음식료품 같은 건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준내구재. 준내구재 영역의 자영업자들이나 관련된 소매업자들이 타격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내구재 관련해서는 내구재는 주로 누가 만듭니까? 대기업들이 대기업이 만들죠. 이제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보면 이건 내구재예요. 승용차, 가전제품, 통신기기,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죠. 기타 내구재 보면은 늘어난 게 뭐가 늘어났죠? 승용차, 가전제품, 기타 내구재예요. 줄어든 건 컴퓨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줄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확 많이 샀어요. 자동차를 많이 산 이유는 뭐죠? 중대형 고급차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뉴 그랜저에 신형 나온 거 그건 보통 뭐 얼마입니까 차 가격이? 그래도 뭐 그렇죠. 4천만 원. 옵션 다음에 6천만 원. 그런 중대형 고급차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다음에 그 SUV 차라든지. 카니발 신형도 엄청 많이. 예, 그러니까 이른바 부유층이 소비를 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소비를 했을까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소비를 많이 한 게 자동차를 많이 산 배경 중에 하나가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없는 사람이 뭐 집을 가지고 있어요. 뭐 주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도 코로나19가 일으킨 양극화를 볼 수 있죠. 요건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가 있는 가전제품하고 기타 내구재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삼성 스마트폰 안 팔렸잖아요. 컴퓨터도 안 팔렸어요. 컴퓨터는 원래 이제 안 팔려갖고 사업을 많이 접은 상태니까. 가전제품하고 기타 내구재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도 어떤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사면 안 되지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사는 건 또 되고 막 이러겠잖아요. 기타 뭐 조그마한 뭐 전문 매장에서 사는 건 또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거의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비내구재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죠. 의복, 신발, 가방 이건 전부 자영업자들이에요. 의복이나 신발, 가방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대형 매장이나 앞에서 팔지만 자영업자들 동네 전문 매장 전문 점포, 의류 점포만 딱 한다든지 신발, 가방,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거의 30%, 30%씩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박살이 나. 반면에 오락이나 취미용품이 늘었는데 오락이나 취미용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코로나19 때만 늘어난 게 아니라 2018년에도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죠. 근데 이때 코로나 때도 늘었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얘들이 학교를 안 가서. 그걸로 또 지원금이 좀 흘러 들어갔다. 근데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가전제품이나 아까 기타 내구재에 비해서 오락용품 금액대가 크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흘러가는 돈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내구재 관련한 기타 내구재, 준내구재 관련한 자영업자들, 의복이나 신발, 가방 이런 업체들이 박살이 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내구재 보면은 음식료품, 이건 식당은 아니에요. 음식료품이에요. 마트 가서 사는 음식료품이죠. 어떻습니까? 조금 늘었죠. 그 다음에 늘어난 건 뭡니까? 의약품인데 의약품이 또 2018년부터 확 늘었죠. 2018년에 뭐가 있었죠? 미세먼지, 마스크 등이죠. 그 다음에 또 박살난 게 뭡니까? 화장품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류 뭐 덕도 있었지만은 박살이 다니니까 화장을 그 다음에 줄어든 게 뭡니까? 차량 연료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팔린 거 아니냐? 안 팔린 거예요. 다니지를 않았어요. 다니지를 않았고 고급차 위주로 팔렸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품목으로 치면 의류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이렇게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구제품, 가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약품, 이런 정도가 좀 개반짝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업태별로 보면은 금액이 아니고 지수화한 건데 2020년에 이제 좀 줄었죠. 음식점을 포함한 그 업태별 소매 판매를 보면 이렇게 쭉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18년부터 이제 멈췄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좀 줄었죠. 근데 증감률을 보면 음식점을 경우 보면 어떻나요? 확 줄었죠.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이 가서 뭐 삼겹살도 먹고 뭣도 먹고 했겠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확 줄은 거예요. 음식점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동네 음식점으로 돈이 안 갔다라는 거예요. 동네 의복기나 가방 신발이나 화장품점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동네 자영업자들한테 부양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화점도 지금 확 줄었어요. 백화점은 주로 어떤 거 파나요? 옷하고 가방하고 화장품하고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거 팔고, 그러니까 확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대형마트는 어떻나요? 마트는 코로나 검사도 별로 안 하고 동네 음식점이나 자영업자들은 장사 못하게 틀어 막았잖아요. 네. 대형마트는 다 열어놨어요.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마트는 또 타격을 안 받았어요. 마트는 득을 본 것도 없고 손을 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면세점은 박살났죠. 관광객이 완전히 했으니까 박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잡화점도 약간 늘었죠. 한 5% 정도. 동네 슈퍼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그 다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편의점은 오히려 소비가 둔화됐죠. 편의점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됐죠. 사람들이 주로 물건을 어디서 사냐면 마트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다이소나 이런 잡화점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샀다 이거예요. 근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연료점이죠. 승용차 판매점하고 연료점. 주로 이거 늘어난 것은 뭐냐? 자동차 판매 때문에 늘어난 거죠. 아까 이제 연료 판매는 줄었죠. 그 다음에 전문 소매점. 아까 이제 의복 판매점이라든지 신발 판매, 가방 판매 같은 이런 거 전문 소매점이거든요. 화장품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줄었죠. 지금 거의 한 15% 정도. 반면에 쿠팡 같은 무점포 온라인 소매가 25%. 그러니까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 어디로 갔죠? 쿠팡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라고 해서 혜택을 받았냐라고 말한다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람들이 어디다 썼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전제품 사고 가구 사고 뭐 몇십만 원이나 돈 100만 원 가고 자동차 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갔다라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장사하게 해주는 거 방법,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제 꼭지점을 지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간 시점이 한 2005년 무렵이에요. 1990년대에 이제 정점에 도달해가지고 거의 수평적으로 오다가 2005년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한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을 전후로 해서 정점을 찍으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죠.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그 변곡점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똥볼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막 가속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무슨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무슨 자원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마저도 지금 쪼그라들고 죽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마저도 이제 계층화되고 세습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반칙과 부정과 비리가 난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마저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하루빨리 지금 전부 갈아엎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 외에 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죽일놈 살릴놈 하고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죠.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